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갈라짐, 스플리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스핀, 그 다음에 스핀 카플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NMR에 있어서 프로톤 NMR,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카본 설틴 NMR를까지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프로톤 NMR 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SL 그룹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CH2 그룹은 퀄텍스로서 나오고, 그 다음에 CH3 그룹은 트리플스로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4개로 갈라질 때에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까지는 하진 않았지요. 이제 왜 4개로 되는가 했을 때는 뭐가 되나? CH3가 3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럼 M 플러스 1 룰에 의해서 4개로서 된다. 그 다음 CH3는 CH2의 영향을 받아서 2개니까 M 플러스 2, 3개의 피크로 나뉘어진다. 그 다음에 케미컬 시프트는 어떻게 된다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 다음에 갈라지는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어떻게 해서 갈라지는지, 그 다음에 갈라졌을 때의 그 사이사이의 거리, 실제적으로 헤르츠 단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 다음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H가 있고, 이와 같은 H가 화합물에 있어서 H가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H를 각각의 뭘로 보나요? 원자 핵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원자 핵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핵 스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쉴드가 되느냐 할 때에, 그 다음에 디쉴드가 외부 자장에 의해서 쉴딩이 되느냐 디쉴딩이 되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요거 한 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기준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옆에 있는 프로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인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영향을 받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 H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렇게 방향이 위로 돼 가지고 있는 방향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프로톤은 아래로 돼 가지고 있는 요와 같은 스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냐면은, 요와 같은 형태가 여기에서 영향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영향을 이렇게 되니까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서 하나, 두 개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로톤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C하고 그 다음에 H 사이에서도 이것을 커플링이 가능해져요. 이것은 H와 H 사이의 커플링입니다. 이것은 뭐가 되나? C하고 H 사이에서 커플링이 가능해 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쪽에 있는 H가 이와 같은 형태하고 커플링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H가 이와 같은 C하고도 커플링이 두 개가 가능하겠죠. 우리가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커플링이 어느 것이 더 많이 하겠나요? H와 H 커플링을 많이 하겠나요? 아니면은 H와 C 커플링을 많이 하겠나요? 똑같지 않나요? 실제는 똑같지 않죠. 왜냐하면 존재 비율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H는 뭐가 되나요? 카본, 프로톤 일자리죠. 그래서 요것도 양이 많고 요것도 양이 많죠. 그러니까 커플링을 잘해. 그런데 이거는 뭐가 되나? 이렇게 커플링은 하지만은 뭐가 되나? 요 숫자가 워낙 적지요. 카본 12는 많지만 카본 13는 한 1.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되나요?
찾아가지고 카플링을 해줘야 되는 거. 왜? C12도 카플링이 된다면 상당히 큰 카플링이 되겠죠. 그런데 C12는 카플링을 안 하고 C13만, 카본 13만 카플링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카플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뭐가 되나 카본 13 NMR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카플링을 했죠. 그래서 뭐가 되나 프로톤 NMR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갈라져서 스플리팅이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그것은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있는 요 C는 요 H는 요 C의 영향을 받든지 요 C의 핵에 카본 13 핵에 영향을 받든지 해서 이것이 알파 배치, 이것이 베타 배치가 되면 여기서 알파, 여기서 베타 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 H는 한 개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 H는 요와 같은 두 개로서 갈라져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스플리팅이, 요는 스플리팅이 되겠죠. 요렇게 카플링하고 요렇게 카플링해서 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죠.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가 업 되는 경우에 여기가 다운 되는 경우에 나타나서 그러면은 뭐가 되나 피크는 두 개로서 찢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나눠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화합물의 요 H에 뭐가 되나 케미컬 시프트는 어디에서 하느냐 요것과 요거 사이에 중간에 있는 여기가 정확한 케미컬 시프트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본 13 그 다음에 카본 13하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레조넌스 상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프 레조넌스가 돼주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되지만은 이만큼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프 레조넌스냐 그 다음에 온 레조넌스에 따라서 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온 레조넌스인 경우에 그죠?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것이 또 요 H하고도 되고 요쪽에 H하고도 되죠. 요쪽에 H하고도 되고 요쪽에 H하고도 되죠.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요 차이가 큰 경우가 있죠. 큰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라지 카플링이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요 경우에서보다는 좀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스몰 카플링인데 카플링 한다는 이야기는 J 값으로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라지 카플링이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그 다음에 작은 어떤 구조에 따라서 보면은 뭐가 되나요? 라지어 카플링, 그 다음에 라지 카플링, 그 다음에 스몰 카플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에 요 탄소가 하나, 둘 사이에 있는 한 개 아까 뭐냐면 요 탄소가 두 개 사이에 있는 요 A와 요 HB가 어떤 카플링을 하느냐 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봤을 때는 요 HA는 요 탄소가 하나, 둘 여기에 HB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되죠. 어쨌든 똑같은 상황이 되죠. 이 상황은 왜? 시그마보다 돌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수소는 여기 한 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몇 개로 갈라지게 되나요? HA는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요런 상태하고, 그 다음에 요런 상태. 그 다음에 HB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게 세 개로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HA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HA 되는데 뭐가 되나? up, 그 다음에 up, down 몇 가지가 되나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세 개의 피크로서 나오게 된다는 세 개로 갈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up, down인데 이거는 또 뭐하고 같나요? 또 down, up하고 내나 이렇게도 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되는 것도 있고 요렇게 다른 데 비해서 2배라. 그래서 이것이 요것은 좀 작고 요것은 좀 크고 요것은 요거하고 같은 3개로 갈라질 때는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2D 쪽으로 좀 넘어가면은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값이 재료가 됐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더블렛,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타임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로 스펙트럼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우리가 커플링 컨스탄트는 게 어느 만큼 갈라지는가를 우리가 J 값으로서 나타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2개로 갈라졌을 때 케미컬 시프트 값은 여기가 되겠죠. 케미컬 시프트 값은 여기가 됩니다. 요 위치에 케미컬 시프트 값이 화학적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요 값은 요 값을 우리가 J 값으로서 해주게 됩니다. 요 값이 J값 커플링 콘스탄트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트리플렛으로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요 값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이 뭐가 되나? 우리가 J1 그 다음에 여기를 J2라고 한다면 여기서 J1하고 실제적으로는 J2는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 거리를 실제적으로는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CH2, CH3라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봐서는 뭐가 되나? 이게 쿼르텟으로 되죠. 쿼르텟으로 될 때에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n 플러스 1에서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4개로 갈라진다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뭐가 되나? 여기에서 그때 갈라질 때에 요 길이, 요 거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CH3는 뭐냐면은 여기 CH2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때도 서로의 뭐가 되나 하나는 여기에 영향을 줬고 하나는 여기에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봐서는 요 값이나 여기에서 요 값이나 요 값이 결과적으로는 요거나 요게 뭐가 되나 모든 J 값은 커플링 콘스탄트 값은 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커플링 콘스탄트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커플링이 일어나느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이와 같은 경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죠?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같은 쪽이든 이제 반대쪽이든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돼가지고 있느냐, 이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태로서 돼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에 같은 방향이 된다면은 쌍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아니면은 반대로 돼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펴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있는 것이 좀 더 에너지가 높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면은 C와 H 사이에서 여기 보면은 페어도 있고 이것도 페어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이어 에너지라면 이것은 로우 에너지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카본 13하고 그 다음에 프로톤하고의 커플링 컨스탄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럼 여기서는 이게 결합이 한 개죠. C와 그 다음 H가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J1 아니면 1J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와 같은 일대에
110에서 270Hz 사이에 상당히 크죠.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떤 탄소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봐서는 C와 F는 대개 한 370까지 가니까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P와 H 사이도 상당히 큽니다. 190에서 700Hz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어떤 두테륨이냐 아니면은 카본과 포스핀 사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뭐가 되나 카플링 콘스탄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카플링 콘스탄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카플링 콘스탄트가 두 개가 되는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이 배열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은 어떤 핵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C의 카본 13하고 프로톤의 하고의 핵하고 어떻게 카플링을 하느냐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2가 되면은 여기에서 요 C를 한 칸 건너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카플링 하는데 요것을 한 칸 건너서 오니까, 요런 경우에 카플링 콘스탄트가 많이 요거 직접 다이렉트를 할 때보다는 상당히 9에서 한 15Hz, 뭐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9에서 15Hz. 그 다음에 역시 F는 그래도 크죠. F는 50.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은 5Hz.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은 포스핀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4. 그 다음에 역시 F와 F가 있다면은 요 한 칸 건너 있더라도 뭐가 되나 160H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중계란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는 0에서 2Hz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H와 D 사이는 대개 한 2Hz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카플링을 다이렉트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카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와 같은 값을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카플링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각도냐에 따라서, 그죠? 각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각도가 좁을수록 왜냐하면 각도가 좁다는 이야기는 카플링 자체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카플링 콘스탄트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리화합물인 경우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H나 그다음 여기 있는 H나 여기 H가 동일하죠. 돌아가니까 동일한데 이와 같이 리지드 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와 같은 H와 H지만은 이런 경우에서는 카플링 콘스탄트가 결과적으로 각도가 한 109.5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때의 값은 아까 각도에 따라서 각도가 좁아지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카플링 콘스탄트가 컸죠. 그래서 이제 109도 정도 되면 sp3가 행태가 되죠. 되게 한 10에서 한 18 헤르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사이클로프로판 그룹이 있을 때는 요 각도가 한 118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 각도가 커지게 되죠. 각도가 커지게 되니까 요 콘스탄트 값이 카플링 콘스탄트 값이 약간씩 요것보다는 줄어드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되면 120도가 되죠. 120도가 되면은 더 늘어났죠. 그래서 0에서 한 3Hz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지금 107도가 됩니다. 상당히 요보다도 그게 가까이 되겠죠. 17.5Hz가 되는 것이고, 요 경우에서도 한 대개 한 CH 요 사이가 한 15.5Hz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각도에 따라서 각도가 커지면 각도가 작아질수록 뭐가 되나 카플링 콘스탄트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링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이 카플링 콘스탄트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에 대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리가 됐을 때는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여기서는 이거보다는 각도가 더 줄어들었죠.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90도, 60도로 되면서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느냐, 에이시메트릭하냐 했을 때 이와 같은 시메트릭한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와 요것은 뭐가 되나? 스플리팅이 없는 형태가 됩니다. 서로 다를 때 스플리팅을 하는 것이지, 같은 경우는 뭐가 되나요? 실제적으로 돌리면 같은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플리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탄소와 탄소 한계와 또 그다음에 탄소 한계에 있는 요 사이를 갖다 우리가 3J 아니면은 J3라고 했는데 3본드 바이셔널 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여기에 있는 C에 있는 sp3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에 요 S 결합하고를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와 같이 이렇게 서로 뭐가 되나요? 요게 커플링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본드 바이셔널, 그러니까 탄소 두 개의 양쪽에서 이렇게 탄소 두 개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H끼리의 커플링을 우리가 바이셔널 커플링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요런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요 비슷한 말이 뭐가 있었나요? 제미널 커플링이 가능해 주게 되겠죠. 이것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요쪽 탄소에 한 탄소에 H와 H가 커플링 하는 경우에 우리가 제미널 커플링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H가 커플링 할 때 우리가 바이셔널 커플링이라고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요 C와 이쪽에 있는 C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H가 서로 커플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커플링을, 그러니까 요 H와 H가 이렇게 커플링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커플링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커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HA는 HB의 영향을 받아서 두 개로 나오고, 그 다음에 HB는 HA의 영향을 받아서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케미컬 시프트 값은 여기가 되게 가운데가 되고, 두 개는 요 거리는 여기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요 거리가 J라면은 여기에 또 영향을 받았으니까 요 거리는 J, 같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J 되겠죠. JAB, JBA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값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요 각도가 요것이 평면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을 때에 바깥으로 나와 있는 각도, 하나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것은 여기 평면상에 있고 하나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 각도쯤 되겠죠. 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각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티 타입이 되죠. 요게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180도 각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90도 각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 결과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버래핑이 일 때는 가장 오버래핑이 맥시멈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거의 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경우는 또 어느 정도 커플링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맥시멈 오버래핑을 하든지 아니면 요렇게 맥시멈 오버래핑을 해주고 90도 각도가 되면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파 하고 그다음에 각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헤르츠 사이에서 J1, J3가 되겠죠. J3 값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각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게 커플링 콘스탄트가 작아지다가 그 다음에 요것을 정점으로 해가지고는
각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카플링 콘스탄트 값이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각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다이헤드랄 앵글이냐 아니면은 요 바로 그 뭐죠 연결돼 가지고 있는 요 여기에 있는 그것이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조금 각도가 다른 형태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요런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약간씩 여기에 그룹에 있는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J3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은 알파냐 그다음에 알파 그다음에 AA냐 그다음에 AE냐 EE냐 뭐겠나 이것은 액시얼끼리의 카플링이냐 액시얼하고 이퀴토리얼하고 카플링이냐 아니면은 이퀴토리얼 카플링이냐에 따라서 각도는 여기에서 알파 값이 요게 액시얼하고 된다면 요거하고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요거하고 요게 되죠. 180도가 되는 거죠. 그때에 한 요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때를 보게 되면 하나는 액시얼 하나는 이퀴토리얼 되지. 요 둘 사이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것은 한 60도가 되고 그때의 헤르츠 값은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것도 한 60도가 되면서 요게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퀴토리얼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가 되나요? 사이클로프로필 그룹에 있는 것도 요것도 같은 방향이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JAB는 요 정도 각도에서 나타나주게 각도가 없죠. 각도가 없으니까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본 JA하고 B는 요 정도가 각도가 되니까 120도 각도가 되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옥시라인이 됐을 때, 에폭사이드가 됐을 때 요 각도는 없으니까 되게 얼마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HAB는 120도 각도가 되니까 요 정도 각도를 나타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는 3멤버드 링에 있어서는 이 카플링 콘스탄트 값이 시스일 때하고 트랜스일 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트랜스보다는 시스 값이 카플링 콘스탄트 값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요게 C와 C 사이에서 요게 H와 H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에서 8Hz,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되게 시스인 경우에서 6에서 15Hz, 그 다음에 트랜스가 되면은 되게 11에서 18Hz 정도가 되는 것이고 다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상당히 이제 F가 들어가면은 커지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형태가 일 때에 지금 고리의 수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점점 증가하죠. 일반적으로 이중결합에 있을 때에 요와 요것은 같은 시스의 형태는 6에서 한 15Hz가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롱레인지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J와 그다음에 여기 A와 요 HA와 HD가 탄소가 몇 개 건너가나요? 하나, 둘, 세 개를 건너가죠. 두 개가 바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탄소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음 탄소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는 이게 너무 길다고 해가지고 롱레인지 커플링해서 J4에서 JN까지를 우리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의 값은 이제 요와 같은 오버랩에 의해서 같은 값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가 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서 각도도 안 맞고 그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상당히 적은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 경우하고 요 경우는 방향도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2에서 한 4Hz 정도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커플링을 좀 잘 해주는 스타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일 때에 커플링 콘스탄트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롱레인지 커플링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하고 요게 HAHB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요것과 요것을 가지고 뭐가 되는 우리가 롱레인지 커플링이다 하는데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요렇게 돼 가지고 있죠. 요렇게 돼 가지고 있는 요게 뭐가 되나? W자. 롱레인지 커플링을 W 커플링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 모양이 거의 W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롱레인지 커플링 J4 아니면은 W 커플링이라고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더 복잡해지게 되지만은 하더라도 거의 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게 됩니다. 그렇게 다 여기에서 뭐가 되나? 이게 롱레인지 커플링인데 보면은 대개 한 1에서 2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요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인 경우에 지금 사이클로프로필 그룹에 HA와 HB가 두 개의 수소가 연결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수소들은 뭐냐 하면은 스플리팅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시메트리가 되기 때문에 그 대칭면이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스플리팅이 안 된다.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여기에 HA와 HB가 엄연하게 하나는 업, 다운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도 스플리팅을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것은 뭐냐면 프리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게 시그마 본드이기 때문에 프리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HA와 HB가 뭐냐면 하면은 스플리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시메트리가 되든지 그 다음에 프리로테이션을 했을 때 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케미컬 이퀴발런트가 되는 것이고 화학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소의 종류라든지 탄소의 종류를 할 때 화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똑같은 위치에서 그 케미컬 시프트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메트리를 한다든지 프리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케미컬 이퀴발런트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행태를 우리가 마그네틱으로 자기적으로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대칭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C라든지 여기에 있는 CH3라든지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동등하게 되는 것이고 한 위치에서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여기도 CH2가 있고 여기도 CH2가 있고 여기 CC가 있지만은 동일하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트랜스가 되지만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퓨마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 있어 시메트릭이 되기 때문에 요 H나 요 H가 따로 분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시메트리가 가능할 때에 이것도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이것은 돌렸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요 면에서 시메트리 평면이 있으니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요 수소하고 요 수소가 화학적으로 동등하다 아니면은 요 탄소와 요 탄소가 화학적으로 동등하다 아니면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와 같이 되는 경우는 마그네틱적으로 자기적으로도 동일하게 되지만은 자기적으로 동일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것들을 그 프로톤 NMR 찍든지 카본 설틴 NMR 찍더라도 같은 위치에서 따로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HA가 있고 HB가 있을 때 이 수소가 동등하냐 동등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가 X, 여기도 X가 된다면은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동등해 줄 수는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쪽은 X, 한쪽은 Y가 되면은 HA와 HB는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것은 뭘 할 수 있나요? 커플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탄소에 두 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게 3J 아니면은 J3 커플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HA와 그 다음에 HA-는 서로 동등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HB와 HB-도 동등한 상태로 되겠죠. 그래서 동등한 상태끼리가 이게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동등하지 않은 것끼리, 그 다음에 동등하지 않은 것끼리 하나, 둘, 셋, 네 개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J5 아니면은 J3 커플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플로로 화합물이 있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커플링을 하느냐. 실제적으로는 요 둘 사이는 상황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커플링을 안 할 수는 있지만은 동등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 HA는 한 칸 건너 있는 HFA하고는 커플링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커플링을 해주게 되면은 같은 방향이니까 시스 커플링.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트랜스 커플링을 해주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1클로로 그 다음에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뉴먼 프로젝션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A 여기가 하나는 Cl, 하나는 HA 다시 하나는 HA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탄소가 한쪽은 CH3, HB, 그 다음 HB 프라임 오는 B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커플링을 할 수가 있는지 를 생각을 해준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커플링도 이게 로테이션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HA와 HB가 서로 다르지만은 로테이션을 해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HA, A와 H 요 두 개는 같고 요 두 개도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 아니면은 이와 같은 이네시오토픽 아니면 호모토픽, 다이아스테로토픽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HA와 HB가 이런 상태가 되든지 이런 상태가 되든지 실제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가 업, 다운으로 표시를 해놨지만은 카이라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왜? 모든 탄소는 어떤 탄소가 카이라를 하냐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다 다를 때에 우리가 카이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화합물이 즉 카이랄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X와 Y가 서로 다르죠. 다르고 그 다음에 HA, HB가 다른 경우에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네시오모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호모토픽 메설 그룹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 H와 요 H는 서로 이네시오토픽 프로톤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은 뭐냐면 이것은 여기에 표시를 해놓은 대로 또 다른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이랄 센터가 여기는 동일하고 여기가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다이아스트로 아이소모가 되는 것이고, 즉 다이아스트로 아이소모 또는 다이아스트로모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요 H와 요 H가 서로 이런 경우는 이넨시오 토픽 프로톤이 되는 반면에 요 H는 여기가 카이럴 센터가 하나가 여기는 없고 여기가 카이럴 센터가 하나가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요 수소들은 요 수소의 관계는 스테레오토픽 프로톤이라고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카이럴 센터가 하나, 둘, 세 개나 이와 같이 있는 경우에 그때에 이와 같은 수소들은 결과적으로는 요거하고 같은 형태가 되겠죠. 다이스테레오토픽 프로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할 때에 NMR을 찍었을 때,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피크가 몇 개가 나오겠는가, 시그널의 숫자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H가 6개, 이쪽에 3개 해가지고 6개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H가 다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죠. 동일한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한 개의 NMR 시그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HH는 다 동일하지만 sp3에 있는 건 동일하지만 요 환경이 여기하고 한강 건너 있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개의 NMR 시그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환경이 요거 다 다르죠. 그래서 세 개의 NMR 시그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은 카이랄 센터를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냐 아니면 이것이 다운으로 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아까 반복이 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CH2가 양쪽의 환경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개. 요거는 하나, 둘, 세 개.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 Cl, Br도 다르기 때문에 세 개의 시그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따로죠. 똑같은 CH3지만 여기 O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카르보닐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차이가 나죠. 두 개의 시그널을 우리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개, 두 개, 세 개의 시그널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시스냐, 트랜스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본다면은,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시스, 트랜스 보면은 요 H는 아니면 요 H는 요거하고는 시스, 요거하고도 시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시스 형태인 경우에 있어서 같은, 그러면은 주위 환경이 같다고 봐야 되니까 한 개의 NMR 시그널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A는 봐서는 요걸로 봐서는 하나의 시스가 되는 것이고, 요걸로 봐서는 하나의 트랜스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NMR 시그널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봐서도 이렇게 시스가 되고, 그 다음에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HA와 HB와 HC가 따로따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시그널을 예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이 두 개가 둘 다 H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하나를 이제는 뭐냐면은 요거를 다른 G 그룹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요 둘 사이는 이와 같이 이넨시오머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서 요 HA, HB가 같은데 HA가
A 대신이든지 HB 대신에 G로 치환이 되게 되면은 요 카이랄 센터는 가만히 있고 요 카이랄 센터는 가만히 있고 요것이 R이 된다면 요것은 S가 되겠죠. 그러면은 RRRS 뭐가 되나요? 다이어스테로아이소머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결과적으로는 요 상태가 요 그룹들이 G와 G 프라임이만 보면은 되는데 여기에서 카이랄 센터가 있는 형태가 되니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R이라면 여기는 SR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 S라도 SR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요 위치를 다이어스테레오토픽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그 그룹 대신에 G 대신에 H나 OH가 다른 그룹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HA, HC, HD가 되겠죠. 여기에서 요 카이랄 센터가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 카이랄 센터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G와 G-라고 본다면은 HC, HD로 돼 가지고 있는 요런 형태는 결과적으로는 요 형태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다이어스테레오토픽 프로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런 형태로 되느냐 아니면 이런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SR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지만 하이드록시 부타노에이트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지만은 요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S에 S3 하이드록시 부타노에이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그 피크가 조금 전에 봤던 올라세믹 형태의 S3 하이드록시 부타노에이트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 화합물이든지 되는데 이 화합물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에 우리가 NMR 상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라스믹 했을 때에 OH는 여기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F와 E가 HF와 그 다음에 HE C, D H, F 그 다음에 H 여기에서는 어디로 갔나? HF가 여기서 나오고 OH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H, C, D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HE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요 위치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죠. 그럼 여기서는 H, C와 D가 약간 그죠?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H, C와 D 관계는 다이어스테로토픽 프로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HB, HA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OH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 에스테르에 돼가지고 있는 경우에 를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있는 요게 카르테스로 나오고 요게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죠. 트리플렛 그 다음에 카르테시나 요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르테스로 나오는 것이 여기에 있는 요것이 여기 세 개의 영향을 받고 여기 두 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것은 한 2.1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나?
요게 하나, 둘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 본다면은, 자, 3.58. 그죠? 요게 지금 OH가 되는 것이고, 4.03이 여기에 있는 요 H 한 개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더 멀티플랫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54하고 요게 요 프로톤이 어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데 지금 2.5 그 다음에 2.2 요 두 개의 피크로서 나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요 1.18이 여기서 나오고, 그죠? 여기에서 두 개로 갈라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S그룹, 그 다음에 요 S그룹, 요거, 그 다음에 요게 여기에서 나온다면은 전체적으로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돼요.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면 5종류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종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개가 나오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이것이 한 개나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여기에 카이랄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 개로서 나뉘어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요 H 둘 사이는 다이아스트로토픽 프로톤 관계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화합물을 우리가 카본 13 NMR을 찍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카본의 종류가 몇 개냐? 결과적으로는 요런 종류, 요런 종류, 요런 종류, 요런 종류, 요런 종류, 요런 종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서도 보게 되면 뭐가 되나? 하나, 됐죠? 둘, 셋, 넷, 다섯, 6개의 피크로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요 수소들 관계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지금 요 HC와 HD는 서로 다이아스테레오토픽 프로톤 관계다. 그러면 피크가 따로 나오는지 같이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카이랄 센터가 여기에 있을 때 이 방향이 요거하고 요거라든지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방향이 있다든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A 여기 보게 되면은 H B A B C D 그 다음에 E F 그죠? 자 여기서 HA는 뭐냐면은 HA는 여기에 있는 요 HA는 여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요 세 개가 될 때에 결과적으로는 요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블렛으로 되겠죠. 더블렛으로 되는 거죠. 더블렛으로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HB는 요 B죠. 요 B는 HE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HB는 여기에 두 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트리플렛으로 하나, 둘, 셋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C는 HE를 먼저 볼까요? HC 그 다음에 HE는 HB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몇 개로?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 상태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보게 되면은 여기서 요 헤르츠에서 요 헤르츠하고 뺀 값이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계산을 해보면 되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HB는 HE하고 커플링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HE는 HB하고 커플링을 해주기 때문에 뭐가 같다? 여기에서 요 커플링 콘스탄트가 요 커플링 여기서 요까지가 여기서 요까지가 아니면은 여기서 요까지가 여기서 요까지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값을 아니죠. 요 값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요거. 요 값하고 요 값의 sorry. 자,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준 것이나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준 값이 여기서 요 값에서 요것을 빼준 것이나 여기서 요걸 빼준 것이나 여기서 요걸 빼준 것이나 여기서 요걸 빼준 것이나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우리 했던 요 거리가 동일하고 요 거리가 동일하고 요 거리가 동일하고 그다음 양쪽으로 커플링 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요 거리가 동일하고 요 거리가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HC는 뭐냐? HC는 요거죠. HC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HC는 지금 요 HF하고 커플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봐서는 요게 서로 다르니까 C와 D 커플링을 해주게 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HF하고 HC하고의 커플링이 요만큼 되겠죠. 요만큼 되고 그 다음에 더블렛으로 되고 난 다음에 다시 HC와 HD가 더블렛으로 되는 경우죠. 그럼 요 크기가 여기 더 크고 여기 좀 작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더블렛으로 됐다가 다시 더블렛으로 그래서 더블렛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HD는 마찬가지로 요 HD는 뭐하고 맨 처음에 커플링을 해주는가 하면은 HF가 같은 방향이 되죠. 같은 방향이 되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죠? 크고. 그 다음에 HD는 요거하고 커플링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더블렛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F는 이것은 뭐냐면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HC와 HD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사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서 HD와 D와 HE를 본다면은 여기에서 HD와 HE를 한 번 더 좀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냐면은 여기로 봐서는 HCD나 그다음에 HCD는 동일하게 되겠죠. HCD나 요것은 동일하게 돼. 그런데 여기에서 HD와 F, HC와 F가 다르죠. 여기서 뭐냐면은 HD와 F. 자, 요 경우하고 요렇게 된 경우하고 그다음에 요게 요렇게 되는 경우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방향에 돼 가지고 있으면은 바이셔널 커플링을 많이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큰 HC와 D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HD와 F는 방향이 같으냐, 그 다음에 방향이 서로 다르냐에 따라서 더블렛을 하는데 요 크기하고 요 크기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커플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J2나 그 다음에 J3 커플링 콘스탄트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은 C에서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요 C에서 어디로 왔나? A, B, C. 요 C하고 2.42 ppm일 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C와 D 사이가 결과적으로는 그래프성에 나와 있는 것을 빼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만큼을 빼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16.51Hz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1214에서 1197.90을 빼주게 되면은 요만큼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카플링 콘스탄트가 JCD는 C와 D 사이는 결과적으로는 요거하고 요것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 16.5Hz가 그래서 JCD2는 결과적으로는 16.5Hz가 되는 것이고 CF하고의 J3가 되면은 여기에서 요만큼을 빼줘야 되니까 8.82Hz가 되고 이것은 8.62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8.7로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는 16.5 하나는 8.7 그 다음에 HD는 계산해 보게 되면은 2.48에 나와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J2의 CD가 요것은 뭐냐면 여기서 똑같죠. 16.5Hz. 그 다음에 DF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하나는 3.53, 하나는 3.52가 되죠. 그래서 3.5Hz로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나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HC 여기는 HD가 된다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나? 16.5Hz. 여기서 여기까지도 16.5Hz가 되는 거죠. 그런데 HC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또 더블렛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더블렛으로 나뉘는 것은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여기 때에 8.7 요게 커플링 콘스탄트 값이 요게 8.7 헤르츠가 되는 16.5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3.5가 되니까 더블렛으로 나눌 때 결과적으로 요 값은 3.5 헤르츠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시 요 상태에서 HC와 HD를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에서 J2의 CD는 동일하게 한 16.5H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값을 빼주게 되면 이것은 얼마가 됐나요? 이것은 계산을 할 때에 아까 8.7Hz가 되고 요게 한 8.7Hz가 되고 여기가 16.5Hz가 되고 여기도 16.5Hz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사이는 요게 되네. 요게 8.7Hz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빼주게 되면은 3.5Hz. 그래서 이제 생긴 모양은 더블렛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더블렛으로 나오는데 스플리팅 되는 것이 요런 패턴으로 한번 크게 나눠졌다가 그 다음에 요것은 중간 사이즈로 요건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나눠져서 그럼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걸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우리가 더블렛으로 보는 것이고 요것도 더블렛으로 봤을 때에 항상 우리가 4개로 갈라지는 것까지는 되지만은 여기에 있는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커플링 콘스탄트 값이
같은 경우에서는 같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상황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여기가 8.7Hz 나오고 여기가 3.5Hz가 나오는 것처럼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NMR 스펙트럼을 봐서라도 뭘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커플링 콘스탄트에서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어느 만큼의 커플링 콘스탄트 값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스펙트럼 얻을 때도 뭐가 되나요? 여기에 있는 헤르츠 단위가 다 표시가 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헤르츠 단위를 모르지만은 대개 이제 필요에 따라서 헤르츠 단위를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요거하고는 뭐가 되나요? 지금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이 B하고 E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와 D 사이에서도 여기는 같은 커플링 콘스탄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이것은 좀 더 작고 이것은 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와 같은 싱글렛은 J 값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더블렛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트리플렛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쿼르텟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뭘 계산을 다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요 사이에 커플링 콘스탄트가 얼마인지, 요 사이에 커플링 콘스탄트가 얼마인지, 요 사이에 커플링 콘스탄트가 얼마인지, 요 사이에 커플링 콘스탄트를 각각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요 상태로 봐서는 여기에 있는 요 값이나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요 값이나 동일한 상태가 되겠죠. 커플링 콘스탄트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뭘 하나요? 요 값에서, 그죠? 요 값에서 이것을 해주게 되면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NMR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준다면은 뭐가 되나요? 더블렛일 때는 커플링 콘스탄트가 얼마, 그 다음에 트리플렛에서는 동일한 게 아니죠.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요 경우에서는 트리플렛으로 나오는데 커플링 콘스탄트는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HC, 그죠? HC가 2.42 ppm에서 나올 때 이게 HC가 되죠. 이랬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16.5Hz가 요게 되죠. 요게 C와 D가 16.5Hz.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게 결과적으로는 8.7H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거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16.5Hz. 그 다음에 요거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3.5Hz. 여기는 똑같죠. 요 값이나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우리가 여기에 카이랄 센터가 있을 때에 HF하고 HG가 서로 다른 위치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HF하고 HG가 커플링 콘스탄트 값 자체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2학년 때 배운 뭐가 되나요? 이런 화합물을 보게 되면 디엘스 올드 반응 형태가 되죠. 여기에서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는 다이앤과 그 다음에 이중결합을 좋아하는 다이앤오 파일이 만나게 되면 뭐가 되나 디엘스 올드 반응에 의해서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에 여기 있는 HF와 HG가 서로 다른 커플링 콘스탄트를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두 사이의 관계는 다이아스테로토픽 하이드로젠이다 아니면 다이아스테로토픽 프로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은 좀 더 복잡한 상태가 되지만은 이와 같은 형태,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더블렛 같죠. 여기도 더블렛, 그 다음 여기는 더블렛, 그 다음 여기도 더블렛, 여기는 더블렛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은
이와 같은 정도로 나타내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죠. 늘어뜨렸을 때에 이와 같은 확장을 시켰을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하나요? 요 값을 각각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더블렛을 했을 때에 어느 만큼의 뭐가 되나요? 케미컬 콘스탄트가 되는, 카플링 콘스탄트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HG가 요 HG죠. HG가 4.96에서 나오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요 위치에서 4.96에서 나오는데 더블렛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더블렛으로. 그랬을 때에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 값에서 2490.12에서 2485.36을 빼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대개 한 11.7Hz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요 카플링 콘스탄트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있는 HG는 뭐하고 카플링을 해주나요? 이렇게 카플링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카플링을 해주게 되면은 더블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HG가 그죠? 그 다음에 HF, 그 다음에 HE, HD, HC를 각각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F와 G 사이에 카플링 콘스탄트가 한 11.7 형태, 그 다음에 BF, BG가 대개 4.8, 그 다음에 C와 E가 3.3, 그 다음에 C와 D가 카플링 콘스탄트 가장 작은 것이 C와 E 사이가 되겠죠. C, 그 다음에 요거가 그 다음에 E, 이게 상당히 카플링 콘스탄트가 적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F와 G, 이게 요 F와 G가 여기 제미날 프로톤인데 원래는 같죠. 그런데 요 상황에서는 다르죠. 다를 때에 결과적으로는 카플링 콘스탄트 값이 11.7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와 F, 여기 어디로 요 B와 그 다음에 F, 아니면은 B와 G가 결과적으로는 B와 F 아니면 B와 G가 한 4.8Hz 정도의 카플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OH를 한 칸 건너서 있는 거죠. O를 한 칸 건너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가 카플링 콘스탄트 값을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해주고, 그러면은 뭐가 되나? 같이 카플링 하는 것은 같은 카플링 콘스탄트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아스테레오토픽 하이드로젠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포메슬 펜타놀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HA와 HB가 결과적으로 여기에 카이랄 센터의 영향을 받고 여기에 카이랄 센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HA와 HB는 서로가 뭐가 되나요? 다이아스테레오토픽 메틸 프로톤, 메틸렌 프로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 OH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HB와 그 다음에 HA가 여기에서 HA와 HB가 서로 다른 스플리팅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HA는 HC하고 커플링을 해주고 HA는 HD하고도 커플링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자, HA는 이렇게 커플링을 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 이게 더블렛 되죠. 그 다음에 HA는 HC하고 커플링 해주게 되면 이것이 더블렛 되죠. 그 다음에 HA는 HD하고 커플링을 해주게 되면 이게 더블렛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더블렛.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이것이 두 개로 나누어졌다가 그 다음에 두 개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더블렛 여기서 더블렛 한번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렛 한번 했죠. 여기서 더블렛 해주게 되면은 적어도 요런 피크 이상의 피크가 똑같이 경우에 있어서는 요런 상태가 되겠죠. 서로 커플링 콘스탄트가 다르다면은 요 넓이가 커플링 콘스탄트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블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가장 큰 값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 값이 뭐가 되는 가장 큰 값이 뭐냐 하면은 요것과 요것이 그죠? 요것과 요것이 커플링 하는 것이 13.7Hz 제미널 커플링 콘스탄트 값이 일반적으로 좀 큽니다. 그 다음에 JBC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것의 커플링이 결과적으로 한 8.3H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BC가 되죠. 그 다음에 A와 C가 또 이렇게 커플링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커플링 이것이 약간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하나는 8.3, 하나는 5.9로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HC와 CH3에 있는 거 HC에 요 C 어디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CH에 있는 요 H하고도 커플링 해주게 되는데 그때는 대개 한 5.9Hz 정도가 나오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CH2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케미컬이 이퀴밸런스하죠. 동일하지만은 여기에 다음에 카이랄 한 칸 건너든지 다음에 카이랄 센터가 있다면은 요 A와 HA와 HB는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B와 HA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스플리팅을 하느냐는 그 상황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HA의 경우를 본다면은 한 번은 뭐가 되나 커플링이 요렇게 커플링을 하고 한 번은 요렇게 커플링을 해주고 한 번은 요렇게 커플링을 하면서 여기도 더블렛 여기도 더블렛 여기도 더블렛 그래서 이와 같은 더블렛 되는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고 그때에 가장 큰 HA와 HB 요 사이가 제미널 커플링이 되죠. 되게 한 13.7H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B와 C라든지 그 다음에 HA와 C가 약간 더 차이가 나겠죠. 하나는 HB와 C는 결과적으로는 8.3Hz가 되는 반면에 그 다음에 HA와 HC는 같은 방향이 되죠. 그래서 5.9H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C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커플링을 해주게 되면 한 요 정도의 커플링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스펙트럼을 전체적으로 얻은 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HC 같은 경우에 지금 O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장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HD가 여기서 나오고 OH는 뭐 위치가 바뀌니까 큰 거는 없고 그 다음에 HA와 그 다음에 여기서 HA 그 다음에 HB가 뭐가 되나요? 이게 한 개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거하고 커플링하고 요거하고 커플링하고 요거하고 커플링하면서 더블렛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HB도 더블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CH3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요 CH3하고 요 CH3가 서로 다르죠. 요 CH3는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O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다운필드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CH3는 1 이하에서 나타나주게 되죠. 여기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사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HA와 HB가 이와 같이 아주 스플리팅을 많이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것은 OH를 만드니까 별 문제가 없죠. HB하고 HA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자, 우선 HB는 뭐하고 요거하고 더블렛을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로 더블렛 되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더블렛. 마찬가지로 HA도 더블렛으로 되지만은 패턴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D를 본다면은 HD는 뭐냐면은 지금 HD는 자 어디서 볼까요? HD는 어디하고 커플링을 해주나? 커플링이.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HB와 커플링, HA와 커플링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가 되나? 여기서도 CH3가 있으니까 H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있는 HD가 여기에 있는 H하고도 커플링, 요거는 동일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커플링을 요것보다는 여기는 요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되는데 여기는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롱레인지 커플링까지 또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좀 더 복잡한 형태로서 커플링이 스플리팅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것이 되느냐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본다면은 요 피크를 우리가 한번 보고 HB 되게 한 얼마가 되나요? 지금 1.25이니까 1.21 정도 돼가는 1.22 그죠? 요 ppm에서 얻어지는 것은 HA와 HB가 커플링을 크게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HB와 HC가 커플링을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HB와 HD가 이렇게 커플링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 커플링이 여기에 가동되는 거죠. 그래서 커플링 콘스탄트가 어떻게 커플링을 하느냐, 13.7Hz, 8.3Hz, 그 다음에 4.9Hz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HA와 HB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첫 번째는 동일하죠. 첫 번째 더블렛 뭐가 하느냐, HAB가 하느냐, BA가 가느냐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HA하고 D가 되느냐, 아니면은 HB하고 D가 되느냐, 그죠? HB하고 요거 HA하고 D가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HB하고 HC가 되느냐, 실제는 동일하죠. 그래서 요 값이 8.3Hz인 반면에 요 값도 동일하게 8.3Hz가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HA와 HD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적게 나오면은 대개 5.9Hz로서 나오게,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요것은 서로, 여기는 서로 요 값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더블렛, 여기서도 더블렛 되는데 케미컬 콘스탄트는 13.7, 8.3, 5.9Hz. 그 다음에 HB에서는 13.7, 8.3, 그 다음에 4.9Hz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41에 나와 있는, 즉 요것을 1.41에 나와 있는 요 HA를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HA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13.7이 이게 나오죠. 13.7. 그 다음에 8.3은 아까 같이 나왔죠. 8.3. 그 다음에 8.3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5.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작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5.9H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강한 것은 여기에서 요 피크에서 여기 가운데가 되죠. 요 피크에서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눠질 때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 피크가 가장 메인 피크가 돼요. 하나, 둘, 셋. 요게 요 거리가 13.7H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거리는 결과적으로는 8.3H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거리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요 값은 5.9Hz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그냥 멀티플랫이라도 표시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더블렛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커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커플링 콘스탄트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피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떤 커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더블렛이지만은 요 피크가 같이 나오고 요 피크도 같이 나오고 요 피크 같이 나오고 그런 뭐가 전체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개의 피크로서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왜? 커플링 콘스탄트에 서로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러면은 HB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어디가 되는가 하면은, 아까는 여기는 뭐가 있나요? 여기가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요 피크하고 요 피크가 서로 겹쳐서 안쪽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요 커플링 콘스탄트가 좀 적으면은 뭐가 되나요? 요 피크가 요 피크, 그 다음에 이 피크와 이 피크가 서로 여기가 요만큼 요런 형태로 겹치지 않고 아니면 오버랩하지 않고 아니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어떻게 커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카본 설틴 NMR을 이 함으로 찍었을 때 탄소의 종류가 몇 개가 되느냐? 당연하게 O가 붙어 가지고 있는 요 C가 가장 멀리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66 부근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요 C3가 나타나주게 되겠고, 이것이 한 4.8 되는 것이고, 나머지 CH3, 요 CH3, 그 다음에 요 CH3 하나, 둘, 세 개. 또 뭐가 있나요? 여기에 네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요 영역에서 나타나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C4, 여기에 C4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C1, O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요 앞에 다운필드, 그 다음에 C5 요 두 개가 같은 위치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개의 서로 다른 탄소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프로톤 NMR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CH3지만은 여기도 CH3, 그 다음 여기도 CH3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요 커플링 콘스탄트가 이만큼 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커플링 콘스탄트가 적게 되죠. 왜냐하면 어느 거하고 커플링을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커플링 콘스탄트 값을 여기서 요거 빼주게 되면은 더블렛으로 했을 때에 커플링 콘스탄트가 얼마다. 요것이 더블렛으로 됐을 때에 커플링 콘스탄트가 얼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서 본다면은 CH3 그 다음에 CH3 여기에 두 개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요 값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같게 되겠죠. 두 개가. 그 다음에 여기는 서로 요거하고는 달리 좀 더 큰 커플링 콘스탄트 값을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본다면은 지금 요런 경우에 그죠? 요런 경우에 커플링 콘스탄트 값이 지금 케미컬 시프트 값이 1.18, 그 다음에 커플링 콘스탄트 값이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메실 그룹이 더블렛으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0.9 여기에 ppm 하고 그 다음에 91 ppm, 92 ppm으로 나오게 되는데 6.8Hz 갖고 요거는 요거보다 이게 약간 크죠. 1Hz가 더 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거보다는 약간 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봐서는 요 케미컬 시프트 값은 요렇게 해당되는 것이고 요 케미컬 시프트 값은 요렇게 해당되는, 즉 이게 여기까지가 6.8Hz,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6.8Hz인 것을 되고, 요것도 결과적으로는 6.8이고 요것도 뭐가 되나 6.8Hz가 되는 것이죠. 요 외치는 요것은 5.9가 되는 반면에 요것은 이런 형태라고 6.8로 되었다가 그 6.8이 다시 6.8로 스플리팅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번에는 여기가 H와 H가 아니라 여기가 CH3 여기 카이랄 센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는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스티로 케미스트리에 영향을 미쳐주게 되는 거죠.